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N수생들을 위한 영상 캐스트입니다. 1월 중에 한번 찍어서 올리려고 했다가 시기적으로 보니까 2월 달이 되어서야 이제 문을 여는 기숙학원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이제 캐스트를 찍어서 올립니다. 일단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다 수능을 한 번 더 볼 결심을 하신 분들이겠죠. 그분들께 드리는 메시지가 될 건데, 두 가지의 이야기와 그리고 한 가지의 큰 당부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이제 3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될 텐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좀 오글거리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정말 진심을 좀 꾹꾹 눌러 담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들어주시길 바래요. 이게 뭔가 어느 순간 인터넷상에서 오글거린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난 다음부터, 돌아다니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을 담은 얘기를 전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뭘 해도 오글거린다라는 표현들이 참 많아지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전달하는 진심은 항상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진심을 담아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를 결심을 하셨어요. 혹은 플러스 1수를 더, 3수일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걸 결심하셨어요. 어떤 마음이실지는 저도 좀 짐작은 갑니다.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거짓말이겠지만 짐작은 좀 가요. 저도 재수를 했었거든요. 저도 재수를 했었고, 재수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이야 이제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신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작년에 저한테 사과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재수 시작할 때 제가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에 되게 많이 상처받았던 기억도 있고 그래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그러니까 서울대 못 갔지, 막 그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되게 좀 상처받았던 기억도 있고 막 그래요. 아마 지금 재수를 N수를 결심하신 분들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나는 살았는데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던져놓은 세상에 나는 진짜 처음으로 버림을 받은 거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거죠.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지금 설마 N수를 시작했는데 괜찮아 나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죠.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게 정상일 거고. 그 친구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2가지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저와 제 아내가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3명의 아기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예쁜 천사 같은 아이들입니다. 보통 어렸을 때는 다 예쁘죠, 그렇죠? 7살, 5살, 이제 2살이 되는 3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너네도 그때는 예뻤잖아, 그제? 지금이야 이제 커서 그렇게 됐지만 농담입니다. 근데 첫째 아기를 낳았을 때 그때가 이제 2016년이었거든요. 첫째 아기를 낳고 한 100일 정도 지났나? 저는 이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옛날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 하나가 간만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와서 이제 커피 한 잔 사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이 아빠가 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묻더라고요. 쉽게 저도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부모가 처음 됐으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있는 행위이긴 한데 이거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제 아내 되는 사람이 참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누구누구 어떤 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부모가 되는 건 어떤 느낌인 걸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제 아내가 글쎄 하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신랑, 어제 들었던 얘기를 생각을 해봤는데 부모가 되는 건 평생을 다 해도 끝내지 못할 사랑을 시작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와닿았어요. 부모가 되는 건 그런 느낌입니다. 자녀에게 평생을 다 쏟아도 다 주지 못하는 사랑을 이제 막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부모가 돼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감정이에요. 내가 이제 N수를 시작하는 여러분들께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떤 모진 말씀을 하셨을지 모르겠고, 부모님들이 아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진 행위를 가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개개인의 모든 사정을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알아두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고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적어도 세상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다 해도 모든 걸 다 주지 못할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자존감을 버리지 마세요. 지금 설령 좀 내가 간절하게 원했던 세상으로부터 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는 세상에는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사랑을 다 줘도 모자랄 것 같은, 평생을 다해도 모든 사랑을 다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존감 버리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한 얘기는 아니고요. 또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가이드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반가워요, 진병건 가이드님. 파리에서 이제 부부께서 같이 가이드 일을 하시는 문화예술사 쪽으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하시는, 그리고 그 출판계에서도 책도 2권이나 써서 정말 드물게도 인문학 미술 서적으로는 베스트셀러로 등단을 하신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가이드님이자 작가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을 만났던 시기도 2016년이었네요.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나고 고해 11월 달에 와이프랑 저랑 이제 파리에 여행을 가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둘이 이제 여행을 가면 저희는 아내가 미술을 참 좋아해요. 저는 미술 완전 문외한입니다만 아내가 미술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를 가든 박물관은 꼭 가봐요. 근데 항상 가서 그냥 저희들끼리 박물관 보고 저희들끼리 이제 감상을 즐기고 했었는데, 정말 그냥 뭐 어떤 생각이 들어서였던 건지 루브르 박물관에 투어를 신청을 했어요. 가이드님이 가셔서 이제 안내를 해주고 하는 투어를 신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만난 이 가이드님이 진병건 가이드님이라는 분이에요. 혹시나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파리 여행을 가시게 되면 진병건 가이드님께 가이드 한번 맡겨보세요. 아니, 제가 뭐 그분께 뭐 커미션을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 이분이랑 오히려 콜라보를 해가지고 제 수험생들 대상으로 뭔가 이벤트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이 진병관 가이드님이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림과 관련해서 미술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역사적인 얘기도 해주시고 뭐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이제 모나리자라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루브르 박물관 가면 제일 유명한 그림이 모나리자죠. 진짜로 그 그림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벽 하나에 그 그림 하나만 딱 걸려 있는 게 모나리자밖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한 벽에 하나밖에 못 걸 수 있는, 한 벽에밖에 못 거는 그런 그림 제외하고는. 루브르 박물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림 막 진짜 막 무슨 시장 바닥처럼 막 걸어놨잖아요. 여러 개, 한 벽에 막 그림 막 수십 개씩 걸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모나리자는 혼자서 딱 벽 하나를 탁 차지하면서 걸려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림 앞에 유리막이 쳐져 있어요. 아예 그림 가까이서 이렇게 보지를 못하게 해놨어요. 사람들 줄 서서 봐요, 모나리자를. 그 루브르 박물관 인증사진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모나리자를 뒤에 놓고 줄 서 있는 사람들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셀피 찍는 거. 그 정도로 이제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에요. 이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대여도 됐었죠. 그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일본 같은 데서는 막 한 번 그림 볼 때마다 3초 정도 보는 거. 그게 뭐 조건이었고 막 그랬던 작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치도 제일 비싼 작품일 거예요. 이거 아예 모나리자라는 작품은 해외에 이제는 대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여를 했을 때 무슨 손실이나 분실이 생겼을 때 그거를 보전해 줄 만한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게 수십조, 수백조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해외에 아예 임대 자체를 안 해주는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든 작품들이 예술사적으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 작품은 정말 유달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루브르에서도 인정을 받는, 금전적인 가치도 높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저같이 미술에 문외한인 사람조차도 이름을 알고 있는 작품이니까. 피님도 모나리자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려는 그 가이드님께 들었던 얘기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나리자가 가지고 있는 뭐 세상에서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 그게 아닙니다. 모나리자는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우여곡절을 많이 거쳤던 작품이더라고요. 심지어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최초로 도난까지 당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모나리자라는 작품 자체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는 작품이 아니었다가 오히려 도난을 당하고 그거 도난품을 다시 찾는 과정에서 인기를 더 끌게 되는 작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작품에 대한 테러 행위가 엄청 많았대요. 어떤 러시아 관광객이 와가지고 지팡이로 작품을 찢으려고 하기도 하고 커피 머그잔을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작품 자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거죠. 너무나 많은 한파들을 겪은 거예요.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곳에서 빼앗겨 보기도 하고, 내가 작품으로 존재할 만한 가치가 훼손돼 보기도 하고, 많은 역경들을 겪었던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역경들을 거칠 때마다 모나리자라는 작품은요,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도난을 당했지? 허! 이렇게나 아름다운 작품이었구나.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찍고 그 난리를 치지? 이렇게나 멋진 작품이었구나.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의 엔수 시절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만개할 거면 지금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시련을 누군가가 주신 걸까요? 저는 뭐 특정한 종교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온 이 엔수라는 시련은 여러분들이 모나리자라는 정말 멋진 작품으로 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주어진 시련이라고 생각을 해두세요. 과거에 사연이 없는 자의 성공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연을 뚫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죠. 지금 이 엔수 이 시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로 큰 성공이란 대가를 얻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을 얻어냈을 때 그 성공을 아름답게 비춰줄 여러분들의 사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올해 11월 이후에는 모나리자라는 작품 혹은 그 이상으로 네 인생도 빛날 수 있다고 믿어주십시오.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아무도 너를 안 믿어줄 것 같으면 나라도 믿어드릴게. 나라도 믿어드릴게. 우리는 전부 다 모나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덤빕시다. 이게 제가 처음에 드리려고 했던 두 가지 이야기예요. 부모님 이야기 기억나시죠? 자존감 버리지 마시라고요. 두 번째 모나리자 이야기 당연히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 시련은 네가 빛나는 미술작품이 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지금까지 좀 뭔가 감사함에 젖어있던 마음을 좀 깰 수도 있는데, 입시생활 제발 건강한 정신으로 하세요. 특히나 N수생들이 정신이 파탄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능이란 판이 그렇거든. 좁은 공간에서 좁은 범위의 공부만 하고 나름대로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파탄 난 짓들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희가 이제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문들 퍼뜨리고 해가지고 막 법적으로 소송 걸고 하잖아요. 잡아보면 다 N수생들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부탁이야. 건강하게 수험생활 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네가 지금 수험생활 1년 더 하는 게 벼슬은 아니잖아. 아니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남들 다 하는 수능 공부 그냥 한 번 더 할 뿐이야. 근데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막 세상을 구원할 만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숭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제발 부탁이니까 너 공부하다가 나오는 짜증, 분노, 뭐 회환, 세상에 대한 불만 이런 거 주변 사람들한테 좀 풍기지 마. 그냥 냉정하게 얘기할까? 너만큼 안 힘든 사람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출근한 모든 사람들은 너만큼 혹은 너 이상으로 힘든 삶을 다 살고 있어. 수업도 없는 날 나와서 이 촬영을 하고 있는 나에게도 너보다 힘든 일들은 있을 거라고, 있다고. 근데 그런 일들 있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 다 짜증내고 있잖아? 그 네거티브한 에너지는 너한테로 다시 다 되돌아와. 그렇게 하지 마. 수험생활 도 닦듯이 나는 세상과 단절돼야지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도 없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 주변에 풍길 필요도 없다고. 건강하게 수험생활 하세요. 건강하게. 차라리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하루 좀 오프하고 놀면서 네 자신에게 숨통도 좀 틔워주면서 행복하게 수험생활 하세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 캐스트를 통해서 N수생들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기억하세요. 지금 너는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더라도 너네 부모님께는 온 세상을 다한 사랑을 줘도 모자라다고 느낄 만한 존재들입니다. 자존감 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지금의 세속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건 그 작품이 무수하게 많은 역경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도 지금의 역경 때문일 수 있어요. 성공한 자의 스토리로 N수 시절을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제발 부탁이니 주위에 부정적인 에너지 풍기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밝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N수생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됐죠? 11월 달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캐스트에서는 조금 더 밝고 쾌활하게 또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고요.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